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안이 오면 받아들이실 분이신가요? 제가 아까 드린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검찰총장은 징계 취소 소송 2심 나왔는데 이제 상고하실지 여쭙고요. 그리고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사안에서 저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안 간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거 장관님 입장이 맞습니까? 제가 첫 번째 답한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비대위랑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가 제가 드리죠.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제 행사 일정 취소하신 거 관련해서 지금 당 상황이랑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나왔는데요. 제가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차관님이 대신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는 거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비대위원장 아닌 선대위원장 맡아야 된다는 아까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으로 발음하겠습니다. 정치 방어 없다는 듯한 특히 일반론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된 거 관련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서 돼서 제가 오늘 민주당이 이 공개 입장 낸 거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수사다, 부당한 수사다 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죠.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만으로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요. 장경태, 정청래, 박찬대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탈당했으니까 입장 없다? 탈당 어제 했나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황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 윤석열 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박주민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 제가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그 소송 자체의 내용에서 왜 그게 기각됐는지를 보시면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알면서도 그런 모른 척 하든가 아니면 판결 내용을 안 읽어봤든가 또 아니면 그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얼굴이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도 물어보셨죠.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물어보셨잖아요. 예. 민주당이 뭐 기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남았으니까 하려겠습니다. 장관님, 당 사람들한테 전화도 좀 많이 오나요? 이런 역할을 요청하는?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받습니다. 그런 연락을 저한테 오지는 않고요. 왔는데 전화기를 안 받으셨다는 건가요? 그거 너무 세세한 얘기니까요. 제가 그런 상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죠.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어머님께서 총선 이후에 하자고 말할 것 같다. 그건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물어볼 건 아니고. 네. 아니 어제 언론 보도 보면 이제 다음 후보로 원래 노동부 장관이 되고 싶었다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님, 박주민 수석은 장관님께 뭐 인사검증 능력도 발휘 못하고 직원도 못한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오늘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장도 있어요. 박주민 의원 의견이죠. 장관님이 되셨죠? 당정관계에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이 다시 한번 1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됐죠? 고생합니다. 고생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이 분명 거론되고 있는 얘기를 하시죠.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신가요? 제가 아까 드린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검찰총장은 징계 취소 소송 2심 나왔는데 이제 상고하실지 여쭙고요. 그리고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사안에서 저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안 간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거 장관님 입장이 맞으십니까? 제가 첫 번째 답한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비대위랑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제가 드리죠.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제 행사 일정 취소하신 거 관련해서 지금 당 상황이랑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나왔는데요. 제가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차관님이 대신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는 거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비대위원장 안에 3대위원장 맡아야 된다는 아까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으로 발음하겠습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듯한 그것도 혹시 일반론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된 거 관련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서 돼서 제가 오늘 민주당이 이 공개 입장 낸 거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수사다, 부당한 수사다 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죠.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만으로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요. 장경태, 정청래, 박찬대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탈당했으니까 입장 없다? 탈당 어제 했나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황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 윤석열 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박주민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 제가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그 소송 자체의 내용에서 왜 그게 기각됐는지를 보시면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알면서도 모른 척 하든가 아니면 판결 내용을 안 읽어봤든가 또 아니면 그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잘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도 물어보셨죠.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물어보셨잖아요. 예. 민주당이 기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장관님 당 사람들한테 전화도 좀 많이 오나요? 역할을 요청하는?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받습니다. 그런 연락을 저한테 오지는 않고요. 왔는데 전화기를 안 받으셨다는 건가요? 그거 너무 세세한 얘기니까요. 제가 그런 상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죠.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어머님께서 총선 이후에 하자고 말할 것 같다. 그건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물어볼 건 아니고. 네. 아니 어제 언론 보도 보면 이제 다음 후보로 원래 노동부 장관이 되고 싶었다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님 박주민 수석은 장관님께 인사검증 능력도 발휘 못하고 직원도 못한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오늘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장도 있어요. 박주민 의원 의견이죠. 장관님이 되셨죠? 당정관계에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이 다시 한번 1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됐죠? 고생합니다. 고생했어요.